이번 강의에서는 IP 보조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P가 동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보조해주는 프로토콜이 몇 개가 있는데 ICMP, ARP, Bootstrap, DHCP, IGMP 이런 프로토콜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어떤 프로토콜이건 간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쪽에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컨트롤을 하는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P는 물론 데이터 플레인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인터넷 경우에 컨트롤 플레인의 프로토콜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ICMP나 ARP 이런 프로토콜이 사실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IP의 컨트롤에 관련된, 제어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IP 자체가 기본 철학이 단순하게 만드는 거고, 제어에 관련되는 프로토콜 자체도 그렇게 복잡한 거를 요구를 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박스에 있는 lib나 OSPF, BGP 이것이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IP가 패킷을 전달을 할 때 목적지, 그러니까 넥스트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하는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바로 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라우팅 프로토콜 자체도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한 프로토콜이니까 이건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 우리가 제목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IP 보조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 그거를 이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게 ARP인데, ARP는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이에요. 링크 계층 주소, 이걸 보통 물리 주소라는 말을 써요. Physical Addr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링크 계층 주소하고 네트워크 계층 주소 간의 매핑, 그러니까 변환을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A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주소는 논리 주소, Logical Address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쓰니까 혹시 Physical Address니 Logical Addres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링크 계층 주소와 네트워크 계층 주소를 의미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결국 어떤 물리망을 통해서 패킷을 전달을 할 때는 그 물리망의 주소를 사용해서 물리망에 정의된 프레임을 목적지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IP 패킷을 그 물리망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IP 주소에 해당되는 물리망 주소를 알아야지만 그 주소로 물리망 기술에 의해서 프레임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계층은 이 IP니까 여기서는 IP 주소를 쓰는데, 근데 실제로 이 두 개의 호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물리망이 있는데, 이 물리망으로 전달되는 거는 그 물리망에 정의된 프레임을 통해서 결국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P 주소는 이 물리망에서는 의미가 없죠. 이 물리망이 IP 주소를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 물리망에서 사용하는 그 주소로 바꿔서 그 프레임의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그 프레임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되는데, ARP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쓰는 용어가 이 RALP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이 R은 리버스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뭐가 반대냐면은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소 변화는 IP 주소에서부터, 네트워크 계층 주소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결국 어떤 물리망에 프레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망에서 정의된 링크 계층 주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거의 없지만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RALP라고 하는 거죠. ARP는 그 물리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주소 변환을 할지 그 물리망에 정의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ARP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ARP 서버를 두고
그 서버에 주소 변환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어떤 물리망이 있으면은 여기에 ARP 서버가 있어가지고 호스트가 목적지에 이 물리망의 링크 레이어 주소를 알고 싶으면은 이 리퀘스트를 하고, 그러면 서버가, 기본 전제가 서버가 그 주소의 매핑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가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리플라이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ARP 동작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ARP를 얘기할 때는 이더넷에서의 ARP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ARP 프로토콜이 정의된 것이 이더넷이라는 물리망에서 주소 변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더넷은 브로드캐스트망이에요. 그래서 ARP 서버 도움 없이 주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더넷 경우에는 이런 버스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버스의 스테이션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하나가 프레임을 전송을 하면은 이 버스를 통해서 그 프레임이 전부 전달이 되니까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스위치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더넷도 이런 버스 형태의 브로드캐스트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작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더넷 프로토콜 자체가 원래 이 버스 구조에서부터 시작된 그걸 전제로 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로드캐스트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문제는 없죠. 자, 이 브로드캐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션 A가 이 IP 주소의 물리 주소, 그러니까 이더넷 맥 주소가 되겠죠. 이더넷망이라고 하면은 그 주소를 찾는다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이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니까 모든 스테이션들이 이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IP 주소가, 이 IP 주소가 이게 내 거면은, 그러면 그 스테이션이 이더넷 맥 주소를 응답을 하면 되죠. 예. 자기 주소가 아닌 스테이션들은 그냥 무시를 하면 되고, 그 IP 주소가 내 거다 그러면은 자기의 맥 주소를 가지고 리플라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 경우에는 ARP 서버가 없어도 이 브로드캐스트 통해서 이 주소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션 A가 이 IP 주소의 맥 주소를 알아냈을 때 그거를 한번 쓰고 전송하는데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IP 주소와 맥 주소의 매핑 정보를 보통 캐시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주소로 프레임을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ARP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캐시에 있는 정보를 뒤져서 맥 주소를 찾아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목적지 IP 주소가 지금 이 라우터가 네트워크를 구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있고 이 네트워크 있어요. 근데 지금 알고 싶은 IP 주소가 목적지죠. 이쪽에 있지를 않고 여기에 있어요. 이 호스트가 지금 내가 알고 싶은 목적지 IP 주소에 해당되는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브로드캐스트를 쓰게 되는데, 브로드캐스트는 이 망에서만 브로드캐스트가 되죠. 여기 요 안에서 요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요 망, 요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요 망에서 브로드캐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 메시지가 이쪽으로는 날아가지를 않죠. 근데 요 주소에 해당되는 호스트가 스테이션이 여기는 없으니까 이 망에는 그럼 대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라우터가 대신 대답을 해주죠. 이 라우터는 알고 있죠. 이 IP 주소에 해당되는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되고 이쪽은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되니까 이 IP 주소에 해당되는 스테이션이 이 네트워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라우터는 알고 있죠. 라우터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라우터가
자신의 맥 주소를 가지고 응답을 하는 거죠. 리플라이를 자신의 맥 주소를 리플라이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더넷 프레임을 보낼 때 목적지 주소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목적지 주소, 맥 주소로 해서 프레임을 전송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라우터가 그때 다시 해당되는 IP 주소에 맥 주소를 알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릴레이를 시켜주죠. 그러니까 프락시, 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ARP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더넷에서. 자, 그 다음 프로토콜로 살펴볼 게 이 ICMP인데, 이 ICMP는 C가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의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ICMP는 그런 거창한 프로토콜은 아니고, 저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자체가 원래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에는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ICMP가 이름은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상 수행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런 기능만을 수행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러 보고, 그러니까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IP 패킷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소스 노드에게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줄 때 이 ICMP 에러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쿼리를 할 때, 질문을 할 때 이 ICMP 메시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쓰는 메시지는 몇 개 안 돼요. 자, 에러 보고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이 destination unreachable, 요거는 이름 그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못 찾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패킷이 계속 미아가 돼가지고 네트워크를 떠돌겠죠. 이 IP 주소 가지고 목적지를 찾지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소스 노드에 요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요 메시지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source quench, 요거는 글자 그대로 이 버퍼 크기가 지금 모자란다. 그럴 때 이 보내는 쪽에 좀 참아라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보낼 때 이 ICMP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요거는 간이 흐름 제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완전한 흐름 제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흐름 제어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죠. 그 다음에 time exceeded, 요거는 시간이 초과됐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 시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IP 패킷 헤더에 time to live, 그러니까 IP 패킷의 수명을 나타내는 time to live 필드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라우터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달될 때 그 값을 하나씩 감소를 시킨다 그랬죠. time to live. 근데 지금 어떤 라우터에 이 패킷이 도착해서 time to live 값을 감소시켰더니 0이 됐어요. 그러면 수명을 다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패킷은 미련 없이 그냥 폐기 처분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폐기 처분하고 그냥 입 딱 씻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소스 노드한테 이 ICMP 에러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time exceeded 돼서 이 패킷은 폐기 처분됐으니까 그렇게 알라 하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프로블럼, 어떤 파라메타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보내게 되는 ICMP 메시지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을 할 때 그 IP 패킷 헤더에 플래그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안 쓰고 more fragment하고 do not fragment. 이 do not fragment 플래그를 1로 설정을 하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 그랬죠. 근데 어떤 물리망에 도착을 해서 이 라우터가 이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물리망의 MTU보다 커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를 하지를 않으면 보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IP 패킷 헤더에는 do not fragment 비트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파라메타 에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내주는 에러 메시지가
파라메타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다이렉션은 글자 그대로 어떤 라우터가 패킷을 받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목적지 주소를 따져 보니까 내가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 라우터가 더 좋은 경로로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 리다이렉션 ICMP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더 좋은 경로에 해당되는 라우터로 패킷을 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정도의 에러보고 메시지가 ICMP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 메시지, 쿼리 메시지도 역시 간단해요. 자, echo request reply는 echo는 글자 그대로 내가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반향이 오는 거죠. 어떤 살을 더 붙이거나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게 아니죠. 글자 그대로 내가 어떤 리퀘스트를 하면은 그대로 리플라이를 하는 그런 ICMP 메시지인데, 그럼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건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내가 에코 리퀘스트를 해서 리플라이가 날라오면은 이쪽 호스트가 제대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게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메시지가 되고, 타임스탬프 리퀘스트는 타임스탬프 의미가 분명하죠. 타임스탬프를 알고 싶을 때, 그거를 요구할 때 요 ICMP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IP 주소에서 서브넷 매스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서브넷 매스크 값을 알고 싶을 때 이 어드레스 매스크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물리망이 있으면은 그 물리망에 대표 라우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디폴트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폴트 라우터가 사실상 패킷 전달이라든지 또 그 외에 라우터가 해야 되는 일을 이 디폴트 라우터가 책임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폴트 라우터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그때 이 솔리시테이션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 디폴트 라우터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한테 내가 디폴트 라우터니까 그렇게 알라 하고 공고를 할 때 그때는 이 advertisement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ICMP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ICMP가 컨트롤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거창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아주 단순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5가지였죠. 그 다음에 쿼리 메시지 4가지, 이런 정도가 ICMP 메시지에서 정의가 돼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ICMP를 사용하는 예를 잠깐 살펴보면은 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핑이 바로 이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테스트용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 호스트가 있는데 그 호스트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고 싶을 때 이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ICMP. 그러면은 이 호스트는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이거나 딴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리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라이를 받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 호스트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트레이스 RT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지까지 패킷이 전달될 때 어떤 경로의 이 라우터들을 거쳐서 가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되는 도구인데, 근데 이 트레이스 RT라고 하는 게 뭘 쓰느냐면은 ICMP의 time exceeded error 메시지를 사용해요. time exceeded가 이 TTL 값이 0이 되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보낸다 그랬죠. time exceeded라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처음에 패킷을 보내면서 이건 ICMP 패킷이죠. 데이터 패킷이 아니라 TTL을 1로 해요. 그러면은 이 패킷이 도착을 하면은 이 라우터는 이 값을 하나 감소시키니까 TTL이 0이 되죠. 0이 되면은 이게 time exceeded가 된 거죠. 그러면은 ICMP time exceeded error 메시지를 응답을 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걸 2로 해서 보내요.
그럼 여기는 통과하고 이제 요 라우트에 도달했을 때 요 라우트에서 TTL 값이 0이 되니까 역시 time exceeded error message로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TTL 3으로 해서 보내면은 요 세 번째 라우터까지 가겠죠. 세 번째 라우트에서 TTL 값이 0이 되고, 그럼 time exceeded error가 발생했으니까 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TTL 값을 계속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늘려서 ICMP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라우트가 응답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실제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할 때 어떤 라우터를 거쳐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전에는 핑, 트레이스RT 같은 도구를 굉장히 애용을 했어요. 이게 사실 네트워크에서 어떤 호스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 핑을 쳐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보안 때문에 이걸 다 막고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핑이나 트레이스RT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기본 게이트웨이, 이게 디폴트 라우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핑을 쳐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제대로 하죠. TTL이 255 굉장히 크게 잡혔죠. 그래서 에코 메시지를 여기 4개 보냈고, 리플라이,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가 4개 날라온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트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응답이 안 오죠.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라우터가 막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117.17158.1은 제 디폴트 라우터잖아요. 그걸로 갖고, 그 다음에 이게 202.30.111.4가 이게 학교 라우터가 아닐까? 중간에 거쳐가는 게 이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리플라이가 안 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라우터에서 지금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트레이스 RT 혹은 핑도 그렇고 옛날처럼 사용을 할 수 없는 아쉬운 현실이 됐죠.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IP 주소 설정하는 문제인데,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면은 자신의 IP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죠. 물론 고정적으로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죠. 컴퓨터에 IP 주소를 그때는 고정 IP 주소가 되죠. 그거를 할당을 해놓고 그럼 자기 디스크 파일에 보관을 하게 되고, 그럼 부트할 때 디스크에서 그 IP 주소를 읽어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IP 주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컴퓨터에 IP 주소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이렇게 매뉴얼로 각 호스트마다 IP 주소를 설정해 두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이 네트워크 서버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서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가 이 호스트의 IP 주소를 갖고 있는데, 호스트가 요청이 오면은 너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IP 주소, 그 IP 주소는 고정된 거죠. 이미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소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프로토콜이 bootstrap, bootp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동적으로 주소를 할당하는 거죠. dynamically 주소를 할당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버가 호스트가 IP 주소를 물어봤을 때 이미 할당된 고정 IP 주소는 없어요. 근데 현재 서버 입장에서 사용 가능한 IP 주소 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너는 지금부터는 이 주소로 써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똑같은 호스트가 서버한테
IP 주소를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또 그때 가능한 주소 중에서 하나를 할당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IP 주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가능한 주소 중에서 하나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런 프로토콜이 DHCP가 돼요. 부스트랩 프로토콜을 통해서 IP 주소를 할당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서버에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데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소를 뭘로 하느냐? 그래서 IP 주소를 할 때 그때 특수 주소 얘기를 했죠. 소스 주소를 전부 0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this라고 그랬죠. this host. 지금 이 host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주소를 전부 1로 하면은 요거는 broadcast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호스트가 네트워크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는 아무 정보도 없죠. 자기의 주소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서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소스 주소하고 목적지 주소를 요 특수 주소를 사용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데 all 0으로 하고 all 1으로 해서 보내면은 그러면 부스트랩 서버는 그때는 자기의 주소와 그 다음에 역시 all 1으로 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reply 요 안에 요 호스트에 IP 주소 값을 넣어서 보내주면은 호스트는 자신의 IP가 뭔지를 알고 그다음부터 그 IP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DHCP는 이 동작은 이 부스트랩 이 동작하고 똑같아요. 프로토콜 자체는. 근데 차이는 부스트랩 경우에는 지금 이 호스트에 IP 주소가 뭐다라는 그 고정 주소가 이미 있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거고 DHCP 이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요거는 이 호스트에 고정된 IP가 할당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IP 주소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쓰라고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 프로토콜의 동작은 동일하죠. 두 개가. 한번 이더넷 설정을 봅시다. 제 컴퓨터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IP 주소 할당이 수동. 그러니까 고정 주소를 매뉴얼로 할당을 한 거죠. 이 주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서브넷 접수사 길이 여기 이제 네트워크 길이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IP 주소를 할 때 사이드를 배웠는데 이 24가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것이 디폴트 라우터 의미하는 거고 DNS 서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IP 버전 6 주소도 쓰려면은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IGMP 요거는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멀티캐스트 주소 관리를 하는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 멀티캐스트용으로 쓰는 거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유니캐스트는 전달하는 목적지가 하나고 브로드캐스트는 all이죠. 모든 호스트에 어떤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에 전달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멀티캐스트는 맨이죠. 맨인데 여기에 멤버 주소에 의해서 멤버에 가입된 호스트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멀티캐스트죠. 그래서 요 멤버 주소를 관리를 하는 프로토콜이 IGMP가 되는 거죠. IGMP는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정리를 하면은 IP는 단순히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보조 프로토콜들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었죠. IP가 동작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인터넷에서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특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는 지금 만든 그런 단순한 보조 프로토콜만 가지고는 제어 기능이 수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제어 프로토콜도 이 IP가 요구를 하게 된 거죠. 필요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IP 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번호
찾는 문제라든지 전화번호 가지고 찾아가는 문제라든지 또 이 매핑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복잡한 제어 프로토콜이 필요하거든요. 전화망 경우에선 그런 제어 프로토콜을 신호 프로토콜이라 그래가지고 시그널링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전화망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제어 프로토콜이 일찍부터 존재해 왔는데 IP 경우에도 이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그런 유사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제어 프로토콜이 SIP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0이라고. 이 프로토콜이 인터넷에서 아마 거의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SIP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여러 프로토콜이 실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원래 전통적인 IP 보조 프로토콜 그것만을 설명한 거고, 이 IP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IP 경우에도 실제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